정말 미친 것 같아. 내가 망하고 있는 집안에 들어가서 막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게 그냥 그래. 연매출이 100억이나 되는 처가를 보면서 그냥 즐겁게 의사 생활이나 하고 골프나 치고 다니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다 망쳐질 뻔했잖아. 다행히 보험으로 선민이에게 들어놓은 게 다행이야. 이 도움도 안 되는 거야? 내 삶에서 떠나줘. 이 경직된 머리야. 남자친구가 그 말을 마지막으로 가던 거예요. 웃음만 나왔어요. 사실 우리 엄마의 사업은 크게 실패한 것은 아닌데 당연히 남자친구가 말하던 것처럼 엄마 덕에 남은 재산 수준이었고 매장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추가적으로 더 내려고 할 때나 특히 거부하고 태도금을 받아들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제안을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것을 원치 않았고 거절했고 이미 가게에서 밀키트 공급으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고 있어요. 그때 상황은 제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혼자 들어온 것을 착각하고 너무 조급하게 행동해서 침대를 찾다가 발을 찧었어요. 엄마는 버려둔 돈으로 이미 준공을 마치고 임대 준비 중인 건물 2채를 소유하고 계셨어요. 그건 바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건물이었죠. 정말 웃긴 일이죠. 직장 선배가 우리에게 돈을 도와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골프를 치며 놀기에는 잘 사는 집안은 아닌 것 같아서 서로 서로에게 의지하려는 거겠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서로를 도와주고 있는 게 내게는 좋은 사이인 것 같아요.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엄마는 제 생각 없는 사람이 건물로 인해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한 모양이에요. 엄마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업을 완료한 건물이 나빠질 것 같아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사실을 마주하게 돼서 좀 어색해했어요. 이날은 전부 다 폭로가 열리게 되었는데 엄마가 소개해준 선배가 바람 피우고 있고 그 선배랑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슬프지 않고 오히려 웃고 있었어요. 왠지 다 알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선배가 제가 망칠 거라고 생각하는 건물의 소유주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세상 참 어처구니 없어요. 당연히 식당에서 헤어진 소식을 듣고도 걱정 마세요. 당신의 엄마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실하게 말해주었으니까요. 그녀는 그것이 하늘의 정의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주었죠. 당신 또한 그와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탁이 있다면 만약 더 나빠진 상황을 보고 싶다면 부동산에 연락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겠네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치과 의사나 의사가 병원 자리를 찾는다면 꼭 연락을 주시면 되겠죠. 알겠어요. 부동산에 연락을 할 것, 치과 의사가 병원을 찾는다면 꼭 연락해야겠다고. 그 감정들은 당신을 위한 걱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겠네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으니 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세요. 부동산에 연락이 오면 알려주겠습니다. 조용히 기다려봅시다. 결혼에 대해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지옥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있던 나중에 선배는 조금은 살짝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의사라고 자랑스러워 했어요. 부끄럽지 않게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의사니까 병원까지 절 좀 보여줘야겠죠.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긴 옛말 같아. 그런 건물은 없어요? 아유, 아름씨. 그런 얘긴 바로 검색하면 알아요. 먼저 병원 건물을 알아보자고 할게요. 그런데 새 건물이라 임대료가 꽤 비싸겠죠. 하지만 뭘 어쩌겠어요. 엘사, 남편이 그런데 안목이 좋았어. 일단 해주는 거로 합시다. 그런데 건물 권한도 확인해봐야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처음부터 너무 좋다면 의심스러워져요. 그래서 예상한 대로 선배는 그걸 대충 하지 못했어.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말하고 과장하여 속였거든. 그놈, 속였다고 놀리면 역겹다고 했어. 어떨까요? 선배가 결혼한다 하던데 자기도 바람 피우는 건 마음에 걸려서 저는 초대를 못 받았어요. 아름씨, 직원들도 초대하고 싶은데 야외 웨딩을 하는데 손님을 100명밖에 받을 수 없어.
그래서 회사 동료들은 따로 초대할 수 없겠어요. 미안해. 확실히 작은 웨딩이라고 하니까. 가족들만 초대하기로 했다면서 미안하다 얘기하는데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어요. 아, 괜찮아요, 선배. 요새 스몰 웨딩은 다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가족들끼리 행사니까 오붓하게 잘하고 오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선배와 제 전 남자친구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허니문 여행도 다녀오고 나더니 바로 건물을 알아보러 간 모양이에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마침 제가 휴무였던 날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길래 너무 잘 되었다 싶었죠. 저는 부동산 사장님께 건물 보러 온 사람들을 좀 잡고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얼른 건물로 향했어요. 사장님 저 지금 바로 갈 건데 10분쯤 안 걸려요. 그 사람들 천천히 둘러보라고 하시고 10분 정도만 꼭 잡고 계셔주세요. 그럼요. 사모님도 아닌 부탁이신데요. 근데 제가 꼭 붙잡고 있지 않아도 사람들 지금 여기서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10분은 훨씬 더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조심히 오세요.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게. 그 두 사람은 그 건물이 마치 벌써부터 자기들 건물이라도 되냐 온갖 셀카와 사진을 찍어 대고 있었다고 해요. 실시간으로도 SNS에 글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남편 병원 건물 꾸르는 중 가면서요. 사진 속에는 저희 엄마 건물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어요. 촬영되었고요. 기댕 안 차라 두 연인의 얼굴을 마주하면 어떤 표정을 진행해 나갈까 기다리며 건물에 도착했어요. 여전히 그 두 사람은 건물 안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부동산 사장님은 먼저 나를 알아보시고 화려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오셨네요. 금방 오셨네요. 지금 여기 이분들이 병원 자리를 알아보느라 한참 보고 계셨어요. 부부래요. 여기 이분은 건물주 따님이에요. 임대인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니 서로 인사를 나누셔야죠. 부동산 사장님이 나를 건물주 따님이라고 소개하자 그 두 사람은 나를 쳐다보는데 둘이 팔짱을 끼고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사실 이제 부부니까 팔짱이라고 뭐라 할 문제가 없는데 한쪽은 바람을 피웠던 습성이 들어 그런지 제가 마주치면서 화들짝 놀라 팔짱을 갑자기 뺐다고 해야 하나. 도둑이 제발저리라 라고 했네요. 선배는 자기가 제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워 결혼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RM씨, 이분이 건물 주인이라고요. RM씨, 이 어머님은 건물주예요. 직장 선배는 어색하게 나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듯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저 남자친구는 표정은 선배보다 더 가필이었어요. 바로 보고 있는 건물이 여기 있었어요. 너무 높은 기대는 하지 말아야겠네요. RM씨 쇼핑몰을 개점할 생각이었나요? 그럼 여기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선배는 다급하게 계약을 하자라며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나를 불러 너희 집이 망했어? 어머니가 다 접으신다며? 왜 건물을 팔았는데? 그런 얘긴 처음 듣는데. 원래 부자는 망하더라도 3대까지 산다는 말이 있잖아. 둘이서 내 등 뒤치고 그러면 참으로 창피해. 내가 병원을 개업하려고 찾던 건데. 그런데 자리를 내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월세를 낼 자금은 있어요. 들은 후 딱히 아무것도 없던데 뒤통수를 맞았는데 호박씨를 잊어버렸기에 주었지? 썩은 줄기를 잡아 끌고 가려는 그놈의 선택이었지. 그 동화 속에서 줄이라도 되라고 열심히 붙잡아 자서생활해. 너는 동네에서 결코 병원을 못 열 거야. 그건 우리 어머니의 건물뿐이야. 혹시 모르니까 내가 다음으로 고르는 건물도 우리 어머니의 것이겠지? 그럼 잘 살아가. 그리고 회 선배, 나는 그런 식으로 자리를 떴어. 엄마의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2채밖에 없었지만 건물 올리기 전에 부지를 돌아다니면서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과 인맥을 쌓아두셔서 전 남자친구는 이 동네에서 병원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나마 이 동네가 비교적 저렴할 텐데 완전히 비싼 다른 동네로 가야 병원을 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 엄마의 건물 월세도 부담스러운데
그런 상황에 백주 부부가 다른 동네로 이사가면 월세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전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 동네 부동산의 모든 곳을 다 거절당한 듯 했어. 그리고 나니 큰일이 났나 봐. 연락이 계속 왔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자신이 잠시 길을 잃었던 거라고 말했어. 지금이라도 이혼하겠다고. 아름아, 난 정말로 잘못한 거야. 처음부터 남을 속이려고 한 적은 없어.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일 생각을 한 적이 있던 거니 정말이야. 그래서 그는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산다고 얼마나 비교했는지 너도 알잖아. 나 어렵게 커서 겨우 치과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서 돈의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서 잠시 방황했어. 넌 괜찮다고 하면 이혼하러 갈게. 결혼하자고는 안 할 거야. 우리가 왜 연애할 때 만났는지 알잖아. 연애를 다시 시작하자. 나 정말 잘할게. 용서해줘. 우리 엄마는 나만 믿고 있어? 우리는 꽤 오랫동안 만났어.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한 번만 용서해줘. 그놈은 문자와 전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만나달라고 설득했어. 처음에는 문자나 전화만 주고받았지만 나중에는 집 앞까지 찾아왔어. 넌 양심이 없어. 애써 내 곁에 붙어 살려고 한 거 아니었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용서해줘라니? 내 수준에 맞는 여자를 찾아봐. 난 너랑 수준이 안 맞아서 만날 수 없어.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그럼 난 어디서든 병원을 찾아갈 테니까. 내 남자친구를 그렇게 잘라낼 동안 직장 선배에게 꽤 연락이 왔어요. 선배와의 관계는 의도적으로 속이고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났고 결혼도 급하게 했습니다. 회사에선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부탁했죠. 나를 향한 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라 걱정했기 때문이었어요. 선배 현수가 모든 걸 다 말했다고 합니다. 선배와의 관계를 과장해서 이야기했고 선배와의 관계로 소문을 퍼뜨릴 거라고도 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선배 남편이 잘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혼 서류를 내밀라고 하던데요. 소문이 회사에 퍼졌다면 친한 동료에게는 말할 수 있지만 그 동료가 입이 상하다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어쨌든 소문을 퍼뜨리려는 생각은 없다는데 그 동료가 소문을 퍼뜨린다면 어떻게 할 건지요. 선배는 계속해서 잘못을 인정하며 사죄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쌍하고 미련하다 할 수밖에 없는데 선배는 남편이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지만 그를 놓지 못하고 있나 봐요. 오히려 더욱 애절하게 매달리고 위로하고 챙겨주면서 대단한 사랑꾼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사랑 타령을 하더니 그 말이 맞네요. 나의 복수는 그들은 영원히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 후회할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어 후회할 것이며 그 결정은 로또 티켓을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이를 얼마나 후회하며 살아갈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절 선택했다면 그는 골프를 즐기고 노는 한량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탐욕스러운 성격에 깊은 후회와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겠지요. 그의 직장 선배가 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할 것이며 가짜의 의사 남편이 그를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저는 결국 집을 이사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의 사업을 도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한 친구에게 비밀스럽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굴을 못 보게 해야 할 정도의 파렴치한 상황이라니 정말 황당한 일이죠. 이런 상황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믿기 힘들었지만 세상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과 관련이 없는 것을 바라며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